자,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17만 8,300원대를 좀 찍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좀 강한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자, 지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 하실 텐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강한 이슈가 있었죠.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되면서 지수가 지금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지금 프로그램 매매가 좀 중단되면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강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의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면 좀 가장 먼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뭐 ETF 프로그램 뭐 외국인 자금 흐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에 대한 충격이 오면 올수록 좀 기업과 상관없이 좀 같이 이렇게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의 악재가 있어서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수에 대한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지금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주주님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까지 뭐 무너지면 뭐 시장이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시비로 인한 이런 붕괴 신호가 아니라 공포에 대한 신호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주님들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목 전체, 지금 시장 전체의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이런 외부적인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 그동안 눌렀던 힘들이 반발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주주님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언제 좀 끝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테니까, 좀 주주님들 힘 좀 서로들 내시라고 아래 댓글로 화이팅! 이라고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보셔야 될 게, 최근에 28,500원 고점을 좀 찍었잖아요. 고점 이후에 지금 이런 좀 하락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20만 원 아래까지 좀 주요 지지선까지 추가적으로 이탈하면서 지금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좀 망가졌다라는 건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의 하락, 우리가 기업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시위가 좀 발동이 되면 뭐 알고리즘, 뭐 또 ETF, 뭐 레버리지, 강제적인 청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펀더멘털 평가가 아니라 리스크 축소에 대한 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면서 지금의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수급을 좀 보시면요, 지금 기관들은 이런 상승 추세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하락이 만들어지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관들의 특징 알고 있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얘네들조차도 지금 현재 상에서는 어떻게 된다? 베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베팅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가격이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대형주가 급락하는 날 오히려 기관들이 받는다는 건 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격이 좀 과도하다, 라고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기적으로인 기회를 오히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은 좀 지수 변동성이 흔들려서 패닉으로만 대응하지 않으면서 밸류를 대비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비중을 좀 높이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격 메리트가 나올 때만 좀 들어오고 있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흐름이 결과적으로 지수의 안정과 함께 우리가 프로그램 매도가 종료가 되고 대형주에 대한 복원이 들어오면 다시 추가적인
그 가격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겠고 그동안 누르고 있던 그런 힘들이 해소가 되면 오히려 반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오히려 우리가 좀 기회로 좀 보시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때인데 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락이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진짜 차트만 봤을 때는 팔아야겠다 매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기업이 보는 건 기회를 본다. 이 기회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바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좀 외면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가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무시할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지수 때문이든 뭐로 인해든 하락이 나올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락으로 인한 뇌동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매도로만 대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뇌동 매매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기회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내일 같은 오늘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인데 목요일 우리가 시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이 있기 전에 장 마감하기 전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날이 보통 저게 목요일이었더라. 그래서 목요일 날 좀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으면 지금 같은 구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응 기준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영상에서 꾸준히 좀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타점을 좀 잡아가셨는데 제가 이런 흐름들이 좀 보통 장중에 나오죠. 장중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좀 방법을 바꿔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무료로 해서 좀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으로 드리는지 단순합니다. 뭐 최근 조정선 기준으로 해서 다시 회복을 보이는지 그러면서 주요 매물대에 대한 회복 그 돌파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응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대응 기준까지 좀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자 방법 간단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구독했다 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구간 추가적인 매물대에 대한 회복 돌파가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자 우리가 이평선 항상 중요하다. 이평선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 거 아시죠? 뭐 우리가 단기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지지가 뭐 단기선이든 중장기선의 지지든 어디에 흐름을 좀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중요한데 지금 초록색 선 같은 경우는 생명선이라고 해요. 생명선 21선이거든요. 생명선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선 기준으로 지금 아직까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생명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떤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어떤 거래량이 들어오느냐 수급의 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수급의 질도 보면서 호가에서 들어오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아래 수급에서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서 좀 다른 종목에서 좀 타점을 좀 잡아드린 걸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이평선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와 좀 장기가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서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가 있는지 아니면 하락을 시켜주는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옵션을 보여드리면 이날 제가 잡아드렸던 문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 5일이었습니다. 하나오션 11만 8천 원에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14만 5천 원에
기간 매집 포착됐고요. 정배열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35분 중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이날 1월 5일 날 11만 4,900원의 시가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11만 8천원에 잡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이 1월 5일 이 자리였느냐, 여기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시장은요, 그때 조선 테마로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미 해군 이 MRO가 좀 중요한데, 이게 왜 크냐면요, 지금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 보수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앞으로 북미항에 대한 함정 수출까지 말이 나오면서 기대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졌었던 때였는데, 그게 바로 1월 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트를 좀 보시면, 자, 그 전에도 보시면 계속적으로 깨질 자리 같은데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금요일 장 마감했을 때 좀 매수세가 강했었어요. 그래서 전날 매수세를 좀 확인하고 이날 1월 5일 날 좀 잡아드렸었는데, 자, 월요일 시초부터 호가창에 매수 대기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배열에 대한 확산내 초입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요, 눌림에서 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을 조정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비중을 채우는 자리로 보면서 다음 상승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오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GST인데요. G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수익보다도 대응이라는 게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냐면, 보시면 지금 뭐 1월 6일 화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는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GST 형 구간에 대해서 전략 매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격 과열 및 매도가 수급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당시 언제였는지 보시면요, 1월 6일 이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는데, 우리가 이날 당시의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열풍으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죠. GST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액체 냉각. 그런데 다들 많이들 체크하시는 게 이 액체 냉각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재료가 좋을수록요, 가격이 먼저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차트가 딱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평선의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면서 좀 벌어지는 흐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이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때 거래량과 함께 수급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창에 좀 매도 물량이 심상치 않게 나오면서, 자, 이때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체가 한 번 더 정반대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래서 기대가 최고조일 때 한 번쯤 정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보시면, 그날 캔들을 보시면 캔들도 영망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우리가 위에서 팔고 아래서 다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욕심 부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챙겨야 될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키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수익은요, 결과적으로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좀 쌓여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구조가 좀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시면요, 1월 23일 금요일 날 잡아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 18만 8천 원 부근에서 우리가 목표가 24만 5천 원대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매물 소화가 끝났고요.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3일 날을 좀 보시면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시가 18만 원에 시작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중요한 게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다는 겁니다. 당시 글로벌 제약사들이 BBB, 이 BBB 내혈관 장벽이라는 투과 기술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었고, 지금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전에 산업적인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점은 이거였습니다. 전날 좀 가격이 밀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날 밀렸지만 급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물대 소화가 좀 길었었는데 특정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여주면서 지키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날 영망치형의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61선 지지를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상승 리듬이 붙었죠. 이런 흐름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 좀 전에 잡았던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큰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수익을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확실한 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안전함이 운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기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2472-650으로 구독이라고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상승이 나올 때도 중요하지만 하락이 나올 때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재무제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 대한 가치가 빠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알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모바일 쪽에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요, 계속 꾸준히 지금 반도체 업황이 지금 회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과 함께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요, 메모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메모리 가격 반등과 함께 지금 AI 서버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 회복의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OPM은 조금 지금 업황 사이클에 따라서 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ER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업황 회복 기대를 일부 반영한 수준이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할인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좀 낮은 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 같은 경우도 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 기업 체질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온 거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매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기업 체질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런 글로벌 리스크라던가 지수에 대한 이런 압박으로 인한 이런 외부 악재로 인해서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외부 악재가 소화가 끝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래에서도 기회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 쌀 때 더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 비중을 높인 걸 토대로 우리가 삼성전자 아주 고점에 왔을 때 그때 한번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회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 정말 주주님들한테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하락이 온다고 해서 뇌동매매라고 하잖아요. 뇌동매매로 매도만 선택하실 건 아니다. 대응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안내 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뭐 구독했다 라고 인증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타점을 좀 잡아야 될지, 그리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좀 수익의 그 기회로 우리가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타점 같은 것들을 무료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동안 좀 이런 상승이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당연스러운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도 기간이 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추가적인 기회를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많이 불안해하실 테지만 불안해할 필요 없다. 제가 그래서 아까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좀 힘 좀 내시고, 우리가 추가적인 기회에서 어떤 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